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누군가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광경을 보며 공포를 느끼는 동시에 묘한 시선을 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타인의 위태로운 순간을 보며 기묘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잔인함일까요? 아니면 우리 본능 속에 숨겨진 비밀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감정의 실체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유명 연예인의 추락이나 성공한 사업가의 파산 소식을 접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는 안타까움을 표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은밀한 안도감이 스칩니다. 이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보편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남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기쁨, 이 단어는 우리 내면의 그림자를 상징합니다. 주인공 민수의 평범한 일상을 살펴봅시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지옥철에 몸을 씻습니다. 상사의 꾸지람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그는 작은 부품처럼 느껴집니다. 이 평온하지만 무미 건조한 삶은 그를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은 알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허기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엑스트라에 가깝죠. 이런 결핍은 우리를 더 강력한 자극으로 이끌게 됩니다. 민수는 SNS를 넘기며 화려한 타인의 삶을 관찰합니다. 그 화려함은 민수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 완벽한 삶에 균열이 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때 뉴스에서 완벽해 보이던 누군가의 추락 소식이 들려옵니다. 갑작스러운 자극에 민수의 뇌는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벼랑 끝에 선 그 사람을 보며 민수는 처음으로 묘한 흥분을 느낍니다. 이것은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비교에서 오는 안도감입니다. 적어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그를 안심시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뇌보상회로인 복측선조체가 자극을 받습니다. 이곳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활성화되는 곳입니다. 즉, 뇌는 타인의 불행을 하나의 보상으로 인지하는 것이죠. 특히 그 대상이 내가 질투하던 대상일 때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질투는 뇌 통증 센터를 자극하지만 그 대상의 불행은 그 통증을 씻어줍니다. 이제 민수는 더 자극적인 정보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커뮤니티의 댓글을 읽으며 사람들의 비난에 동참합니다. 그는 자신이 정의의 편에 서서 잘못된 일을 심판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도덕적 우월감은 대리만족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나는 안전한 곳에 있음을 확인받습니다. 하지만 이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 큰 자극, 더 처참한 몰락을 원하게 되는 중독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은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수는 정작 자신의 삶을 돌보는 법을 잊어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과 비교합니다. 상향 비교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면 하향 비교는 우리를 고양시킵니다. 타인의 위기는 가장 강력한 하향 비교의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진화론적으로도 생존에 유리한 전략이었을지 모릅니다. 경쟁자의 도태는 곧 나의 생존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본능은 기형적으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우리의 이 본능을 정확히 공략합니다. 자극적인 제목, 악의적인 편집은 우리의 샤덴프로이데를 자극합니다. 우리는 편집된 진실을 보며 벼랑 끝의 사람을 더욱 몰아습니다. 어느덧 민수는 화면 속 인물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저 소비되는 콘텐츠, 나를 즐겁게 해줄 장난감으로 전락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탈인간화의 시작입니다. 공감 능력이 마비된 자리에는 오직 관음증적인 욕망만이 남습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잔인함은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선하다고 믿지만 이 본능 앞에서는 무력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타인의 불행을 통해 얻는 행복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타인의 몰락 위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을 보며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대리만족이 아닙니다. 나 또한 언제든 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겸손함과 공감입니다. 민수는 문득 화면을 끄고 자신의 방을 둘러봅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책상 위를 정리하고 창문을 엽니다. 타인의 위기가 주는 가짜 안도감보다 자신의 성장이 주는 기쁨을 찾기로 합니다. 우리의 뇌는 공감할 때도 활성화됩니다. 거울 유러는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게 해주죠. 이 본능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샤덴프로이데를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세상은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선을 거두고 손을 내밀 때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해집니다. 대리만족이라는 이름의 독배를 마시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고귀한 성품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의 불행을 소비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불행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벼랑 끝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때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신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어두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는 빛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뉴스피드에서 잠시 눈을 돌려보세요. 진짜 삶은 화면 속의 몰락이 아니라 당신의 손끝에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태어났습니다. 비교를 통한 안도가 아닌 연대를 통한 성장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함입니다. 이제 민수는 더 이상 타인의 추락에 가슴 뛰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을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진정한 주인공이 된 것이죠. 벼랑 끝에 선 사람을 보며 미소 짓던 과거의 자신과 작별합니다. 그 빈자리에는 타인을 향한 깊은 배려와 이해가 채워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험난하고 위태로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변한다면 그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만족이라는 짧은 쾌락 대신 깊은 여운이 남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따뜻한 불빛을 꺼뜨리지 마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꾸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할 때 가장 안전하고 아름답습니다. 타인의 불행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네, 더 밝고 더 따뜻한 곳을 향해 시선을 돌려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이 평온함으로 가득 차길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